러시아 군대가 오랜 세월 의지한 것은 수많은 군대를 막은 자연 방어선이었습니다. 이는 신화적인 장군 덕분이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략에서 신뢰받던 부분이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방어가 아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를 오랫동안 구원했던 것이 최전선에서 러시아 군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장군 겨울로 푸틴의 예상을 깨고 러시아를 배신했습니다. 24 미디어에 따르면 1월 23일 우크라이나 제7군단 이 포크로브스크와 미르나라드 지역에서 계속해서 진지를 사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도시 북부는 러시아의 점령 주장에도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방어가 굳건하긴 해도 모든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총알과 드론만이 아닙니다. 혹하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군대만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전혀 찾지 못해 자신의 병사들을 포크로프스크 지역에 얼어붙은 참회에 버려두고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장군 겨울을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대신 영상 후반부에서 러시아 병사들이 한파 속에서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최근 문제 분석은 우크라이나 제7군단 전략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볼로디미르 폴라비의 의견에서 비롯됐습니다. 세계시대는 그래서 폴라비는 자신의 부대가 계속해서 진지를 지키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설명에 앞서 겨울이 러시아의 공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작전 데이터와 정보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세 능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폴라비는 악천후와 인원 복제에 대한 체계적인 무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즉, 전선에서 얼어붙는 건 러시아군만이 아닙니다. 포크로브스크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려는 러시아군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데에는 차량과 보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르나라드. 폴라비는 겨울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군님, 이번 겨울은 러시아를 돕던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대피소, 비축물자, 난방이 준비된 요새에서 쉴 수 있습니다. 그 자원이 추위로부터 보호합니다. BBC에 따르면 도네츠크의 1월 27일 새벽 기온은 섭씨 영하 14도 화씨 약 6.8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런 영하 기온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기는 겨울 포크로우스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안정적인 보급선과 물류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비 병력도 확보하고 있어서 포크로우스크 북부 지역에 병력을 순환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투 손실도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미르노라드와 러시아는 폴라비가 설명하겠습니다. 차량 없이 공격하는 병사들은 장비를 직접 들고 다녀야 하며 침낭 매트, 침낭, 담요, 작은 가스버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돌격 부대의 경우 혹하는 기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제대로 된 겨울 장비도 없이 그들을 지원할 의도도 없이 열린 지형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병사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도 곧바로 표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에서는 밤에 피운 불이 First Person View, 드론 저거에선 카메라의 등대처럼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어떤 형태의 난방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러시아 병사들에게 불가피합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땅을 팔 수 없어 동상과 저천증 속에서 생존을 위해 애씁니다. 얼어붙은 병사들이 전선을 만들며 이는 푸틴에게 겨울 장군의 배신 결과입니다. 그는 병사들의 추위로 인한 희생에는 무관심하며 날씨와 상관없이 포크로프스크 점령 시도만 신경 씁니다. 이러한 공격을 다시 어떤 형태로든 강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저천증에 걸린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려 했지만 포크로프스크에서 공격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전쟁연구소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이치의 최근 포크로프스크 지역 러시아 공격 평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는 1월 24일과 25일 ISW의 가장 최근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보고서 모두 러시아의 얼어붙은 공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한 줄이 있습니다. 1월 24일 러시아군은 포크로프스크 방향에서 공세 작전을 계속했지만 확인된 징역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1월 25일 러시아군은 파크로프스크 방향 공세를 계속했으나 징역에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병력을 투입해도 징역에 자주 실패하는 것은 새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를 만든 것은 바로 장군 겨울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단 한 가지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폴라비가 말했듯 장군 겨울은 러시아가 나폴레옹,
히틀러, 민주주의 등 적을 물리치는 힘으로 전통적으로 묘사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맞는 말을 했습니다. 워 히스토리 온라인은 장군 겨울과 한때 동맹이었던 그 존재에 대한 러시아의 경외심을 간략하게 요약해줍니다. 러시아를 도운 혹독한 겨울엔 장군 서리, 장군 진흙 등 여러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신화적 장군이 수세기 동안 러시아에 준 이 점은 이름과 상관없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치 독일군은 제2차 세계대전 바르바로사 작전에서 러시아 침략에 실패하며 그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독일군은 결국 동부 전선에서 밀려났고 이는 그들의 최종적인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탱크와 다른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랑다르메와 러시아를 점령하려 했을 때 병사들은 보호장비 없이 필연적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초 스웨덴의 침공 시도에서는 폴타바 전투 이전에 3만 5천 명 중 1만 6천 명의 병사를 잃었고 이로 인해 스웨덴은 제국 전체를 잃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국이 러시아 장군, 즉 러시아의 칼이나 총, 단환보다 더 위험한 적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제국이 시작 단계임에도 러시아의 과거 적들과 똑같은 침략군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억지로 먹였던 그 약을 자신이 쓰디쓴 맛으로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숟가락을 쥔 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배신자 장군, 겨울이 모든 걸 바꿔요. 참고로 더 밀리터리 쇼를 만드는 이유는 전략만이 운명을 결정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영상 초반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의 얼어붙은 추위 속에서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뤘습니다. 여러분은 푸틴이 포크롭스크 공격 군인들에게 얼마나 잔혹했는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를 믿으세요. 아직 아무것도 들은 게 아닙니다. 이번 겨울 러시아 군대의 진정한 공포가 이제 드러납니다. 1월 23일함이 인폼도 러시아 겨울 고통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포크롭스크로 보내는 병사들을 우크라이나에서는 소모품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분쇄기에 들어가는 고기일 뿐이고 고기가 너무 얼어붙어 기계가 잘 작동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루비시 여단 장교 볼로디미르 체르냐크가 포크롭스크 축선 상황을 설명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체르냐크는 수천 명의 소모품들이 처형 위협 속에 단순 돌격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군인들이 돌격 작전 중 경미한 부상에도 추위로 사망하는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후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병사 후송 문제는 겨울 전부터 러시아의 골칫거리였습니다. 6월에도 유럽정책분석센터 SEPA는 러시아군이 부상병 후송과 치료를 우선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이파는 트랜스포머 텔레그램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군의관이 병사들이 기본 응급처치도 교육받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체르냐크가 말한 경미한 부상조차 스스로 치료하거나 돕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부상을 입은 많은 이들은 참회 그대로 방치되고 구조가 온다고 해도 몇 주씩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6월 러시아 매체 베스트카는 러시아 국방부 소속 의사들이 쓴 과학 논문을 검토했습니다. 이 매체는 잠재적으로 구할 수 있었던 군인들 중 5% 이상이 우크라이나에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들은 원래라면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의료 지원과 후송이 이루어졌다면 말이죠. 이 참혹한 상황은 다른 현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알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눈, 바람, 비, 깊은 진흙, 그리고 추위까지 더해보세요. 그 상황은 너무 끔찍해서 군인들이 거의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군대에도 적용될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일반적인 겨울로 대피 비상사태가 더 악화되며 러시아의 부상자들은 도망칠 수 없는 지옥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살아남을 사람들도 종종 죽고 그들을 구할 수 있던 이들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러시아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빌레비가 평범한 러시아 병사들이 포크로브스크 전선에 뭘 들고 투입되는지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대부분 차량 지원도 없이 돌격에 나서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오직 자신이 들고 갈 수 있는 것뿐입니다. 운 좋은 병사는 식량, 연료, 기본 침구 정도만 챙길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있어도 다행이죠. 2022년 12월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CNN은 러시아 병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장비조차 구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화와 방탄복은 러시아 군대가 아닌 본국 시민 기부 캠페인으로 제공됐습니다. 이 캠페인은 우크라이나 파병 병사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25년 말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리만 전선 등에서 많은 러시아 병사들이 방탄복과 헬멧 없이 전투에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리만 전선 공격에 참여한 20개 부대 중 헬멧을 쓴 부대는 4개 뿐이었다고 합니다. 헬멧이 보호 장비로서 왜 중요한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11월에 헬멧 없이 맨머리로 있던 러시아 병사들은 1월이 되면 정말로 추위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어 작지만 소중한 열기조차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러시아가 겨울 전사들에게 새 텐트를 준 건 다행이죠. 도착 전에는 병사들도 기대했을 겁니다. 아마 단열이 잘 되어 우크라이나 기온이 떨어져도 천으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 텐트들은 추위도 못 맞고 목적 없는 허술한 초록색 프라이버시 텐트일 뿐입니다. 더 선과 밀리타니는 1월 초 이 텐트들을 보도했고 더 선은 영상 속 러시아 군인의 욕설 섞인 평가도 공개했습니다. 이걸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군인과 함께 설치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걸 설치하려고 하면 바람이 텐트를 들어 올리고 바람이 강하면 그 안에서 걷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잠깐만요. 이게 일반 텐트인 줄 아셨나요? 아니요. 이건 러시아가 병사들에게 전장에서 입으라고 만든 이상한 텐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러시아 군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늘을 가려서 정찰 드론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을 막아주는 텐트입니다. 밀리타니는 이 텐트에 대해 더 기술적으로 설명하며 러시아가 병사들을 열 감지와 시각적 탐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믿을 것이라 언급합니다. 병사들은 추워서 얼지만 시각적 탐지는 확실히 막아줍니다. 이 텐트들이 병사들의 열 신호를 숨겨 우크라이나 드론에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장에 관해서는 이 텐트들이 초록색이라 나무와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 독특한 입식 텐트들을 이용해 병력을 집결시키고 우크라이나 군대를 기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병사가 천으로 된 달렉을 들고 얼음과 눈 위를 미끄러질 때 그 기습의 전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텐트들이 아무리 우스꽝스러워 보여도 러시아가 자국 병사들을 위해 얼마나 적은 지원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예시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군은 추위를 견딜 보급품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크렘린이 제공하는 것은 밀리타니의 말처럼 이동식 샤워실이나 화장실 텐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군에 미치는 장군 겨울의 심각한 영향과 관련해 키예프 포스트는 1월 26일 스테판 코르샤크의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코르샤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기와 난방 시설을 계속 공격해 장군 겨울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코르샤크에 따르면 전선 상황이 너무 가혹해 러시아군 중 뛰어난 병사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푸틴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이미 최고의 병사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코르샤크는 그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더는 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선의 러시아 병사 중엔 강력한 특수부대와 혹한 대비 부대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러시아 병사들은 이미 전사했고 생존자들은 후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대신 무엇을 보내고 있을까요? 코르샤크는 우크라이나가 포로로 잡은 병사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면 숨겨진 엘리트 병사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많은 범죄자들을 포로로 잡고 있습니다. 높은 급여에 유혹된 열악한 생활 수준의 외국인들, 중년 남성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노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르샤크는 이들이 러시아가 기대하는 그런 기후에서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런 인원들은 혹독한 추위에 견디는 병사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코르샤크는 러시아군과의 교전이 30% 줄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푸틴이 노인과 미숙년자를 혹한에 내보내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미디어조나도 러시아가 고령 병사에 의존한다고 전했습니다. 12월 30일 미디어조나는 부고 기사 등으로 확인된 러시아군 사망자 중 46, 52세가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겨울 전투에 맞지 않는 병사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장군 겨울이 이 병사들을 집어삼킨 셈입니다. 그래도 혹한 때문에 노화된 관절이 얼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더라도 러시아는 여전히 당신을 쓸모있게 쓸 방법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러시아가 포크롭스크 축선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최소 한 번 병사를 지정된 위치에 보내 살아있는 안테나로 사용했습니다. 그 병사는 통신 안테나를 들고 자리에 서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는 러시아 드론과 통신 시스템이 인간 중계로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전술로 러시아가 추운 날씨에 많은 병사를 잃는 게 놀랍나요? 결국 러시아가 겨울 장군과 싸우는 전투의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러시아 장교들은 겨울에 포크롭스크에 있느니 어디든 나은 곳을 찾아 포크롭스크 축선을 떠나고 있습니다. 1월 6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포크롭스크 전선의 러시아 장교들 사이에서 사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로 철수 요청서를 제출 중입니다. 그들은 동상으로 인해 손발이 썩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대신 후반기나 더 조용한 지역 혹은 최소한 사지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공식적인 요청들은 러시아 최고 사령부에 의해 징계 위협과 감정적인 반응으로 맞서고 있지만 크렘린을 만족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인 병사들조차 이런 요청을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장교들은 허가를 구하는 대신 도망치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을 잡을 때까지 장군 겨울 제너럴 윈터를 피해 도망치려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감방은 따뜻하고 규칙적인 식사가 제공되니까요. 러시아군이 포크로우스크와 미르나라드에서 징역에 실패한 것은 전선 붕괴가 임박했고 그 붕괴가 전역에서 진행 중임을 푸틴에게 알립니다. 사상자가 늘고 우크라이나가 버티면서 러시아 공세가 막히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동맹 소식을 더 알고 싶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